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주시 3부의 정인선입니다. 오늘은 웬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초반의 반등세를 장 마감까지 이어왔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장 후반 들어서 항상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오히려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전일 2010선까지 깨졌었는데 2000선대를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10선을 넘어서 2020선까지 회복했고요. 현재 시간에는 0.8%의 강세입니다. 2025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더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 넘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5일선을 다시 터치하고 60일선까지 다시 바짝 다가선 움직임인데요. 725선을 회복하고 729선까지 기록을 하면서 730선까지 바짝 다가서 있는 움직임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일 폭탄 매물을 내놨던 기관이 오늘 9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114억 원 매수 우위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 막판에 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탄력을 받았고요. 외국인 역시 점차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시간 355억 원, 기관은 144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IT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줬고요. 한국전력 쉬어갔지만 시총 2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낙폭을 소폭 줄여나갔고요. 제이무직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1% 이상의 강세고요. 삼성 SDS가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신한지주 1.7%의 강세,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오늘 LG화학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낙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이 4%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요. 다음 카카오도 3% 이상의 강세, 메디톡스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8%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관련 대장주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GS홈쇼핑이 1.4%의 강세, OCI 머티리얼즈도 오늘 2.9%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산성 LNS는 시총 15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큰 폭의 상승세 항공주에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대표적인 유가 하락 수혜주인 항공주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대한항공이 11%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9% 넘는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은행주들이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KB금융이 2% 넘는 강세 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각각 1%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보시죠. 이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됐습니다.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17% 넘게 오르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마감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안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하게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포인트 상승한 2025포인트로 마감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졌고 전일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0.8% 상승한 202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것, 그리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의 분위기에 전환적인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예상 재결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금일 2%대 강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게 급락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코스닥 기술성장부 업종이 강한 상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호실적,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포스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오늘 2%대 강세로 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아직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장 막판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확인한 후에 좀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 확인해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4일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거래일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더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죠. 0.9% 상승한 2027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지수는 730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2.13% 상승세를 보이면서 729선에서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전일 그리고 또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이제 급락세가 많이 연출이 되는 흐름이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일단 특징적이긴 하지만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 내에서 반등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었던 SK 하이닉스가 금일 강세로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동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와 자화전자 같은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들의 종목들이 좀 강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표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반등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그리고 또 낙폭과대라는 시각과 함께 금일 이 두 가지 종목이 상당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하는 두 종목의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피 그리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강세가 조금 연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되는 종목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하락 때문에 동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었던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 좀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홀딩스 같이 이 유가 관련된 부분으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 유가 하락 관련돼서 낙폭과대로 많이 접근했었던 종목들이 있죠.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해서 SK케미칼, 대한유화, 코롱인더,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은 금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52주 신고가에 꾸준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진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계열사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호실적에 불구하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성장 기대감에 금일 같은 경우 아주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그룹 관련된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고요.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와 포스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이 매기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나름의 강한 반등세가 연출이 됐던 시장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사이언스와 같은 낙폭과대주들이 오늘은 반등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그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었나요?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코스닥에서도 온기가 좀 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메디포스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이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6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11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컨센서스가 1,563억에 752억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셀트리온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양호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2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로엔과 휴원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했다는 게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많이 속해 있는 코스닥 기술성장부 업종이 오늘 4.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가 8.5%의 강세를 보였고 코아스템 7.9%, 레고캠바이오, 랩제노미스 가릴 거 없이 오늘 그동안의 어떤 급락에 따른 어떤 반발세 또한 같이
들어오면서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섬유 의류 업종도 3.7%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성 INC가 6.98%의 상승세, 원풍물산, 웰크론 또한 7% 가까이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서비스 업종은 마이너스 1.6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이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핀테크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게 금일의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토비스가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별한 이슈보다는 그동안에 낙폭과대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삼성 LNS가 그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지만 장 막판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오늘 그나마 오늘 0.61%의 그나마 어떤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KCI 등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오늘의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 가운데 이 대장주인 셀트리온 또 메디포스트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바이로메드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자산 전략팀 손동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시장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오전장에서 중국 당국의 증시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3%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군수산업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수산업 체제개혁 기대감으로 7.5% 상승하였고,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유선통신 부문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중국 증권사가 대주거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서 상해 증권거래소가 신용거래 세칙 수정안을 보도했는데요. 증권사로부터 증권을 빌려서 시장에서 파는 대차 거래 시에 증권의 환매가 T+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다음 날에 가능한 T+1 제도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증권 환매의 T+1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해 지수는 추가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3.400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는 뉴욕 증시의 부진 영향으로 마이너스 0.1% 하락한 2520엔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니케이 지수 225개 종목 중에 157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실적을 상향 조정했지만 배당을 동결하면서 하락한 일본 담배 산업 주식회사와 2억 600만엔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밝히고 2분기 경상이익이 5% 증가 스즈키 등이 있습니다. 최근 스즈키처럼 일본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일본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상장 기업의 세전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하고 순이익이 29%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일본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의 수요 증가와 엔화 약세, 관광객 지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서 대중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들은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고 비용 절감 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출 기업 비중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일 기관은 많이 팔았고 오늘은 또 오히려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좀 수급적으로 두드러졌었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 자체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KT, LG U+, SK텔레콤 같이 이 통신주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생활건강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전력 최근에 6만 원 근처까지도 목표가가 나오면서 최근에 경기 방어주적 역할을 톡톡히 했었던 이 한국전력 내에서도 네 번째로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KTNG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 좀 조정을 거쳤었던 종목들, 나름의 반등이 있었던 종목들 내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조금 순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일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을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 보이는데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은행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KT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금일 유가 하락 때문에 상당한 반등이 있었던 대한항공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 자체를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떠받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모직과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을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물산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금일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비슷하게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SK텔레콤과 대한항공, 삼성전기 순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일단 달러원 환율은 호주 달러 강세로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는 장 초반 경제지표 둔화로 금리 인상 이슈가 완화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S&P가 EU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 같은 경우는 0.1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달러화 강세는 결국은 NDF 환율의 약세를 불러왔고 1170.45원으로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NDF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 환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1171원 즉 5.1원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그대로 달러가 좀 더 강세폭을 좀 키우자 이제 1172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리스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속에 호주의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는데 호주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인 0.5%를 상회한 0.7%로 발표되자 호주 달러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즉 호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이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며 장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경제지표 호전으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결국 이제 호주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면 호주 달러는 약세를 보였을 것이고 달러원 환율도 상승을 키웠을 것이지만 호주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호주 달러가 강세폭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인도 같은 경우도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인도 루피화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달러원 환율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섣부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결국 달러원 환율은 좁은 박스권 속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0.4원 하락한 116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 좀 위주로 살펴볼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넘게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19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눈에 띄는 점이라면 기관이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제약업종에서 1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종목군을 집중적인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기관의 어떤 매수세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2시 반 이후에 발표한 셀트리온을 15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금 창구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매수가 많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셀트리온의 강한 어떤 실적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바이로메드를 100억 원 넘게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음 카카오를 94억 원,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매도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일 실적을 발표한 종목이죠. 바로 산성에
LNS를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 LNS를 기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73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투신권에서는 삼성 LNS를 4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또 다른 어떤 해석의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것이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향후에도 이 여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엇갈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을 40억 넘게 또 매도가 들어왔고요. 알테오젠, 메디포스트, CJ 프레시웨이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를 살펴보게 되면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죠. 삼성 LNS를 60억 넘게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기관이 또 판 두 번째 종목 시젠을 41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를 30억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토비스가 28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파트런, 원익 IPS, 블루콤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매수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좀 어느 정도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했다는 게 오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셀트리온을 1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 다음 카카오, 컴투스, 모두투어, 코롱생명과학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삼성 LNS와 시즌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선물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마감이 됐는데요.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 시장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243.20으로 전일 대비 0.95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관과 연기금 등에 의해서 지수가 방어되는 모습입니다. 만기 전주에 들어선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은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금일 개인이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의 선물 옵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MSCI 코리아 지수를 달러 환선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주가 지수는 약 한 176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고요. 외인 수급에 특별한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7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며칠간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매우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방향은 수급적으로 보나 펀더멘털적으로 보나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 내지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둡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빨간불을 켜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2010선 아래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전일 대비 0.97% 오른 2027.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 상위였던 반면 개인은 1,7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상승 마감한 종목이 더 많았고요.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유통업종이 2%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한 179억이고요. 어제 4.7%대 하락 마감했던 것을 하루 만에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실적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증권사 평가고요. 특히 앞으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인 MRO 부문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오늘은 7.3%대 오름세로 장을 마칩니다. 네, 신세계입니다. 영업 면적의 확장과 자회사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에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2016년 연말까지 신세계의 영업 면적 증가율 약 50% 넘게 늘어나면서 매출 역시 5조 8천억 원 선으로 확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입니다.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사이먼의 성장 역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거라는 평가고요. 오늘은 8.9%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어제 한솔라이팅과의 합병으로 한솔전자의 베트남 법인이 종속회사로 편입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편입 이후에 한솔테크닉스가 보유한 베트남 법인의 지분율은 90%입니다. 기관이 12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오늘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9%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입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6%대 조정을 받으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MSCI 지수 종목 변경 결과는 오는 13일에 발표가 되고요. 실제 교체는 31일 종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한미사이언스 오늘 외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17%대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세계적인 공급 우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날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외인과 기관의 아주 강한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오늘 대한항공은 11%대, 아시아나항공은 9%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신세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그 면세점 탈락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투영된다라고 했었을 때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12년 이후에 뚜렷한 성장 방향 자체가 모색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자체는 이 성장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요 자회사들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사이먼 성장이 이 기업 가치 성장 자체를 조금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기 자체로 이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열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조금 개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영업 면적 확장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 면적 증가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매출은 한 5조 8천억 이상으로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해점 그리고 대구 역사점, 하남 스퀘어점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 강남 센텀점과 센트럴시티점은 리뉴얼이 확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좀 투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7.5조 그리고 한 3,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탄탄한 실적과 자회사들의 실적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730선 회복했고요. 2.2% 오른 730.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로엔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시 기분 좋게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메디포스트입니다. 약세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마감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와 제대열 분야 매출이 실적을 끌어올렸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공시에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 12%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7.4%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동서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에서 말씀드렸던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사 분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5.7%대 강세로 마무리합니다. 네,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마감했습니다. 홀로태그를 통해서 진품과 가품을 감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브랜드세이퍼를 메디힐 마스크팩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되는데요. 화장품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의 매출이 꾸준히 확대될 거라는 증권사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8%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조화제약입니다. 중국 의료보험 개혁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어제 중국 언론은 자국의 국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국민의 진료비 50%를 보상하는 의료 시스템 개혁을 단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화제약은 지난달 중국 의약품전쇼에 참가하는 등 현지 판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5%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 산성 LNS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분석에 조정을 받으면서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났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나가더니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0.6% 오른 6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들 보니까 기존의 주도 중인 화장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보이셨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로 동서입니다. 동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커피 브랜드죠. 뭐 맥심, 뭐 프리마, 뭐 제티, TOP, 카누든가 같은 그런 어떤 그 음식료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음식료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커피 믹스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뭐 여러 연예인들이 많이 광고를 함에 따라서 그다음 커피 믹스가 굉장히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커피 믹스 시장을 놓고 본다면 국내 점유율 자체가 80%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서식품입니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50% 중반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뭐 국내에서는 프리마를 지금 현재는 잘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리마가 지금 해외 수출의 어떤 효자 노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등을 통해서 높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높은 열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리마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는 어떤 고PR 종목이라든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쏠리면서 주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 중인 걸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차입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10% 이상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PR 종목들에 대한 대안으로 뭐 실적이 되는 어느 정도 안정성과 무차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7월만 하더라도 56만 주 정도, 지금 52만 주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만 주 가까이 된 상황이고 돌아오는 MSCI 편입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동서에 대한 주가 흐름은 꾸준하게 양호할 거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선택의 종목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호실적을 발표한 하나투어 47.6%의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역시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21.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와 S&T 모티브는 같은 이 15.4%를 기록하면서 각각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셨는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투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7월달 송출객 수가 32만 명으로 집계를 됐습니다. YY 기준으로 한 17%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패키지가 한 18만 명, 항공권이 한 13만 명 기록을 했는데 이 메르스에 대한 영향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또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단위로 한 17%
17%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좀 높이는 연결고리 역할을 좀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살펴보자면 중국을 제외한 뭐 일본이나 동남아, 미주 지역 대부분 견조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같이 살펴봐도 될까요? 네네네.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러한 부분들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각하실 때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하나투어와 마찬가지로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지만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만 원대를 뚫고 올라오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겠지만 기대감 자체적인 부분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움직임 자체를 조금 구조적인 움직임 자체를 좀 만들어줬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성수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해외 쪽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좀 유효하게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면세점 운영화 자체도 조금 가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비자센터 그리고 또 호텔 신사업 기대감까지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보다는 비수기임에도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베이스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 효과 등을 좀 확인해 봐가면서 관심권에 놓고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고영규 연구원님은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셨는지 차트 흐름 보면서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이상하게 저는 좀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좀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네. CJ 프레시웨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5,1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8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조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식자재 사업 부분 자체가 고수익성의 거래처가 증가됐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의 관건은 프레시원, 그다음 식자재 도매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자체는 가파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6만 원 중반대의 차트가 얼마 전 8만 2천 원 수준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갭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기 전까지는 조금은 주가는 강하게 가기는 힘들 거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해보신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 갭을 메꾸는 구간이죠. 7만 5천 원 정도 밑에 수준에서 천천히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빠르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이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거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 단가는 7만 4천 원 초반 정도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단가까지 놓고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부근, 대략적으로 6만 8천 원 부근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최근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7만 4천 초반대에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코스피 시장부터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지난 이틀 이 거래일 동안의 약세를 좀 어느 정도 반등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의 강세 그리고 또 한국전력이나 KTNG 같이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금일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금일의 반등 자체가 기술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판단을 해야지 여기서 V자 반등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뒤따르는 근거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약세 흐름은 좀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약바이오를 예를 든다라고 했었을 때 한미약품을 필두로 모든 종목들이
함께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반등이 시작될 때는 일부 종목으로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일단 템포적으로 조금 한 템포 느린 것으로 조금 시장에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과 같이 조정 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종목들이 분명히 반등이 있었던 우리의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최근 2, 3 거래일 동안에 이 하락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가 일단 한 번 정도 무너진 흐름들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외된 주식들에 대한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높이는 시점으로도 조금 긍정적일 것 같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조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일단 내일 시장도 좀 양호할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단기 반등에 나왔다고 아직은 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수 급락과 함께 휴가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거래 대금이 그동안 3조 원 후반대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조 6천억 대로 아주 거래 대금이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런 대체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메디포스트라든지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그나마 좀 발표를 하면서 반등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직 이거를 추세를 돌리기 위한 그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은 조금은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배틀을 짧게 잡고 조금 단기적인 어떤 대응 방안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출발 증시 특급 스탁앤스탁 탑5 종목들입니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16.9%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1위 자리를 굳히고 있고요. 처음에시가 9.7%의 수익률, 나이백이 5.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트레이스가 5.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4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제이콘텐트리도 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한국정보 인증을 11,7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의 전략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낙폭과대주 중심의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증시 바닥을 확인한다. 이 낙폭과대주로 인해서 단기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의 의견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주로 주목을 하면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강입니다. 네, 3분기 실적 기대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3분기 실적을 알 수 있겠냐 하겠지만은 자, 지금 2분기, 3분기에 좀 전망이 좋은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 미리 좀 움직인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시장에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수급에서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도세가 오늘 증가하면서 오히려 지수는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 외국인 좀 매수도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업종별로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제약주, 바이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가 이 성장주 측면에서 많이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크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뭐 대웅제약이랄지 일양약품이랄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중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어느 정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조정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상에서 이 등락 과정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만 바로 연속적인 상승을 꾀하기는 좀 힘든다는 거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실적 발표가 된 종목도 있고 안 된 종목도 있지만 적어도 한 8월 중순까지는 등락 과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시점에서 대부분의 전략이 이 단기 대응하시라, 낙폭과 대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이제 8월 한 중순 이후에 흐름을 좀 보고 대장주 위주로 다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계속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로 다시 매기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미약품 그러니까 제약주가 최근 조정을 좀 보였지만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 LLS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뭐 리포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오늘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메르스랄지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정부의 개인 통관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조정을 받았지만 3분기 때는 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약주나 화장품주 같은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상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최근에 알게 모르게 핀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엔텔스를 보게 되면 한 19,000원까지 올랐죠. 물론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뭐 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 아니고 몇몇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보안주 위주로 흐름이 좀 좋고요. 뭐 미렌지랄지 그리고 KG 이니시스랄지 뭐 한국 정보인증, 뭐 다음 카카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정부 정책 요인이 상당 부분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페이와 함께 9월 달에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자동차나 뭐 화학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항공주가 일시적으로 좀 크게 올랐지만 또 반대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 피해를 보는 업종에 어느 시점에 반등이 나올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연속성이 있고 뭐 주도주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업종은 좀 적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조정의 연장선에 있고 조정의 연장선 상에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매기가 다시 성장주나 아니면 뭐 핀테크나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을 경우에는 그쪽 주도주 위주로 대응을 좀 취하시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의 핫한 종목들로 꾸며드리는 문경의 실전 매매 시간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경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 하나하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에머슨 퍼시픽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에머슨 퍼시픽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동산 개발 업체인 그 선두 업체 SK D&D가 이제 PR 한 30배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또 분양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에머슨 퍼시픽은 골프장 레저 시설에 대한 그런 개발 그리고 건설 운영 그리고 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현재는 그 힐튼 남해 골프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금강산 골프 리조트에 이어서 작년에는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그리고 올해는 해운대 아난티 그리고 힐튼 부산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그 회원권 시장이 최근에는 그 투자 대상에서 그 실사용자 목적으로 전환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사용자 중심의 그런 거래가 좀 활발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프리미엄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대명 리조트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소노펠리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최소한 1억 이상의 그 회원권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고급 이미지를 마케팅을 하고 있고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그 펜트하우스 최대 분양가가 약 24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한 90% 이상이 그 분양이 되면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런 희소성 그리고 적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서 그 프리미엄 리조트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분양 대금 유입에 따른 그런 재무 구조 개선이 또 그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고급 리조트에 대한 그런 시장의 수혜가 꾸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이익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서울 프로젝트 매출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부산 역시 그 본격적인 그 분양 시작으로 인해서 그 매출 반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분양이 올해 한 60% 정도 그리고 내년에 100% 정도 도달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한 680억 정도, 내년에는 약 한 1,310억 정도에 지금 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산의 그 프로젝트가 완공을 하게 되면은 그 연간 한 250억 내외였던 운영 매출이 1,100억 수준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연간 한 200억 이상이 나오는 점도 그 추가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머슨 퍼시픽의 그 브랜드 인지도나 재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좀 개선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그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추가적인 개발권을 또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권사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예측치가 매출의 약 한 1,5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한 490억 정도고 PR이 한 15배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그런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고 제시해드린 목표가 5만 원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머슨 퍼시픽 오늘 9.7%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GKL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GKL은 그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한국관광공사의 그 자회사로서 그 강남의 힐튼 그리고 부산 롯데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체류 중인 그런 외국인들의 카지노 수요를 그대로 좀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그 명동의 힐튼점이 위치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고객 비중은 약 한 30% 정도 되고 있고 일본 고객과 그 중국인 일반 고객들은 메르스가 지금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그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하반기에 그 문체부에서 그 영종도 복합 리조트 사업자를 그 선정할 예정이고 GKL은 공시 내용처럼 향후에 그런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건설에 그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매년 약 한 1,002원 정도의 그 현금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한 2% 정도 된다고 보면은 공기업의 배당 수익률 약 한 3%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그 시내 면세점 사업을 획득을 했는데 이 시내 면세점 사업이 사실 국내에서도 매우 그 매력적인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면세점 수는 사실 2014년 기준으로 43개 정도인데 이 중에 출국장 면세점이 약 한 20개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매출액 규모로 보면은 시내 면세점이 약 한 65%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봐도 시내 면세점이 매출 면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고 또 매출 성장성 면에서 봐도 그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세점 시장의 성장률이 21%이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의 그런 성장률이 훨씬 그 성장률 평균치를 상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때문에 그 호텔신라나 하나투어가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또 출국장 면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한 1조 아래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크라운제과의 수익률과 함께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흐름 보였나요? 네,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최근에 나온 레포트 기준으로는 약 한 매출액 1.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2분기의 그 실적도 최근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약 한 327억까지 그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증권사 평균치가 259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수준만 넘겨도 크라운제과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가는 그런 회사고 추가 상승이 역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롯데푸드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7월 초부터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좀 출렁거림이 있었잖아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다소 우려가 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그 롯데그룹의 그 경영권 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딱 일단락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 롯데 오너 일가가 다소 조금 뭐 일본계의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우리나라의 현실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롯데그룹을 뭐 불매 운동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과점화된 이런 내수 시장에서 대안이 사실은 좀 적은 상황이고 일단은 롯데그룹도 국내에 매출이 상당히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회사에서도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뭐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 많이 떨어지기는 한 상황인데 사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뭐 반도체 또는 자동차 또는 뭐 조선 또는 뭐 화학 이 대형주들을 투자하기에도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도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주 또는 수출주에 대한 투자가 그렇다고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향후에도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코스닥 시장이 60일선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소형 주식들에 대한 또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그런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리츠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